저희 지금 이제 첫 번째 주제, 이거 참 의외의 지금 시즌 초반입니다. 지금 이제 기아 타이거즈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, 아니 기아가 사실은 시즌 초반에 딱 1강으로 꼽혔었던 팀입니다. 1강, 뭐 다른 팀들과는 뭐 비교를 불허한다. 뭐 전력적인 측면에서나 뎁스적인 측면에서나 뭐 선발진, 불펜진, 타선 뭐 할 것 없이 완벽한 전력을 구축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았던 기아가 지금 순위표 9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. 7승 10패. 지금 승률도 4할 1푼 1리에 또 뒤쳐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지금 부상 도미노에 흔들리고 있는 거, 사실 이제 부상은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아의 성적은 굉장히 또 놀라운 수준인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 초반부터 위기 맞은 이유, 바로 이제 부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그 중심에는 지금 줄줄이 부상하는, 성적 하락의 중심에는 부상 악재가 있다라는 거 같이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가장 또 최근에 들려온 소식, 가장 안타까운 소식은 이 곽도규 선수의 토미존 수술, 그러니까 이제 팔꿈치 인대 재건 수술 소식이었습니다. 회복까지 최소 1년이 걸릴 전망이고, 곽도규 선수 사실 지난 시즌 71경기에 나서서 4승 2패 2세이브 16홀드 좌완 필승조의 또 핵심 카드였던 선수 아니겠습니까? 이 곽도규 선수의 시즌 아웃, 요거는 기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이탈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치명적이죠. 사실은 곽도규 선수가 지난 시즌에 중간 개투, 특히 뭐 좌승사자라고 불릴 만큼 상대의 중심 좌타자들을 잘 잡아주지 않았습니까? 그런 곽도규 선수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기아가 우승을 할 수 있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, 올 시즌 곽도규가 빠지면서 기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타격이 됐고요. 사실은 처음에 이제 뭐 굴곡근, 그러니까 손과 이 팔뚝,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팔뚝 쪽 인대가 쫄 때만 해도 이거 조금 쉬면은 그래도 돌아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그 다음에 딱 왔던 소식이 팔꿈치 인대 손상, 그래 수술 받아야 된다. 그럼 끝난 거잖아요. 그렇죠. 뭐 빨라야 내년 초, 뭐 늦으면 내년 후반. 뭐 그러니까 기아 입장에서는, 또 기아 팬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고요. 올 시즌 곽도규가 없는 불펜진, 글쎄요, 지금 뭐 전상현도 그렇고 임기영도 그렇고 뭐 지금 주축 선수들이 다 지금 부진한 모습이거든요. 아마 그게 지난 시즌 우승의 어떤 후유증, 후폭풍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, 어쨌든 이런 선수들이 지금 다 좀 부진하고 제 페이스를 못 찾는 상황에서 곽도규 선수가 빠진 것은 기아 입장에서도 큰 타격이고, 저는 또 특히 내년 초에 WBC가 열리잖아요. 네네. 근데 곽도규 선수가 만약에 그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그 구위와 그 위력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전 당연히 대표팀의 중간 개투의 한 자리를 차지할 선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다른 나라, 뭐 일본이라든지 대만 이런 좌타자들도 곽도규 같은 스타일은 굉장히 까다로울 거란 말이죠. 그런데 곽도규가 어찌 보면 지금은 이제 WBC도 못 나가게 된 거잖아요. 그렇죠. 어렵게 된 거죠. 그러면은 이건 한국 야구에게도 굉장히 큰 타격이 아닐 수가 없고요. 좀 많이 여러 가지로 아쉬운 그런 소식이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뭐 이태원님, 최재민, 전상현, 정혜영 말고 없나요? 필승조 얘기를 하셨는데, 이제 뭐 조상우 선수, 지금 조상우 선수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잘 데려왔다,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, 조상우 데려온 게 진짜 신의 한 수입니다. 뭐 정무적 감각님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네, 뭐 최지민 선수는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는 해주고 있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곽도규 선수가 올해 9경기 평균 자책점 13.50으로 또 흔들렸습니다. 결국 이제 통증을 호소하면서 1군에서 말소가 됐는데, 불펜 운영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야구에서 특히 또 이제 좌완 불펜의 존재감, 절실한 상황에서의 또 이탈, 이거는 참 큰 타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시즌 초반에 부상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곽도규 선수까지 1년 반 이 정도 이제 이탈을 한다는 거는 이게 돌아와서도 사실 이 기량을 되찾는데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 문제가 좀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. 그죠? 네, 뭐 어쨌든 뭐 요즘은 수술이 워낙 수술 기술도 좋아지고, 그다음에 수술 이후에 재활도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아마 수술이 잘 끝나고 뭐 정상적으로 잘 재활을 한다면 곽도규 선수가 예전의 기량을 충분히 보여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. 뭐 그거는 걱정을 하지 않는데, 어쨌든 곽도규 선수가 빠진 그 기간 동안에 기아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왼손 불펜, 왼손 필승 카드를 찾아야 되는데, 이게 시즌이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. 그렇죠.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. 맞습니다. 지금 뭐 황동화 선수도 막 굴린다고 뭐라 하던데, 와우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, 이게 사실 뭐 물론 이제 요즘에는 뭐 혹사까지 가는 감독들은 저는 뭐 거의 드물다고 봅니다. 가끔
이제 박영현 선수 있잖아요. 지금 아예 이강철 감독님은 야 영현이는 아꼈으니까 못하더라. 연달아 나가니까 잘하던데. 근데 어떻게 진짜 박영현 선수는 진짜 그렇게 잘하니까 이게 뭐 할 말이 없기는 한데 보통 요즘에는 이제 KBO 팬 여러분들께서 이제 혹사와 관련해서는 정말 이제 엄격한 잣대를 또 들이대시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도 쟤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쓰지 말자. 일단 아껴주자. 뭐 이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곽도규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기아 타이거즈도 이제 불펜이 한 명이 필승조 한 명이 빠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누가 더 나가야 된다라는 거 혹은 이제 원래대로라면 불펜진에 포함이 안 될 자원이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. 전체적으로 이제 전력이 약해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될 만합니다. 그렇습니다. 아직 일단 시즌 초반에 이렇게 일단 분위기가 또 좀 가라앉을 수밖에 없잖아요. 곽도규 선수 이미 뭐 그 김도영 선수, 네. 또 김선빈 선수, 뭐 박찬호 선수, 물론 박찬호 선수는 돌아왔지만은 박찬호 선수 이렇게 부상들이 계속 있으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가라앉은 상황에서 곽도규 선수까지 시즌 아웃되면서 글쎄요, 지금 기아는 분위기를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걸 참 찾는 게 쉽지가 않고요.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. 이범호 감독도 원래 선수들한테 많이 맡겨두고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감독이고 그렇게 네네. 또 만드는데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감독인데 이범호 감독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쉽지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요. 지금 댓글에 또 이제 이승엽 감독님 얼마 전에 또 크게 욕 먹으셨잖아요. 이제 사연투 하는 바람에 네. 이제 또 크게 욕 먹으셨는데 이만큼 사실은 진짜 감독 입장에서도 이 불펜 투수들 또 이제 등판 일정 관리해 주는 거는 이제 뭐 의무가 아니라 뭐 필수가 됐다. 그렇게 또 생각이 좀 듭니다. 어쨌든 여기에 더해서 곽도규 선수에 더해서 지금 이제 김도영 선수까지도 복귀가 살짝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개막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을 했고 그 후 이제 한 달 가까이 재활에 매진을 했습니다만 최근 MRI 재검에서도 이제 완치 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. 복귀 연기됐고요. 이 햄스트링 부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워낙에 또 이제 재발이 잦은 그런 이제 부상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햄스트링 뭐 축구로 따지면 황희찬 선수 맞아요. 네, 계속해서 뭐 햄스트링 때문에 뭐 잘 하다가 또 뭐 공백기 갖고 잘 하다가 이탈하고 뭐 이런 계속 좀 반복되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 그렇기 때문에 기아도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신중하게 김도영 선수 접근하고 있고요. 원래 기대대로라면은 지난주에 어떤 퓨처스리그의 경기를 좀 소화하고 거기서 좀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이번 주부터 김도영 선수가 1군에 복귀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는데 이범호 감독이 뭐 90%까지 몸이 올라왔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을 때도 거의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였거든요. 하지만은 글쎄 MRI 재검에서 아직 완치가 안 됐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아마 시즌 중반이나 시즌 뭐 막판에 순위 싸움이 정말 치열한 상황이었으면은 어떻게든 김도영 선수를 복귀시켰을 거예요. 그래서 뭐 수비는 안 시키더라도 뭐 주루는 안 하더라도 뭐 지명타자로라도 이렇게 활용을 하는 그런 뭐 좀 조금만 무리수를 더 쓸 수도 있는데 아직은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기아가 또 김도영 선수가 미래가 창창한 선수잖아요. 그렇죠. 그렇다 보니까 좀 김도영 선수를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. 그렇습니다. 어쨌든 지금 기아 타이거즈 이 충격의 9위 요 성적표에는 확실히 이제 부상자들이 많다라는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시즌 초반에 이 부상 악재들 뭐 이제 뭐 당연하게도 다른 팀에도 부상 선수들 있습니다. 부상 선수들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기아 타이거즈는 또 이제 핵심 선수들이 또 많이 다쳤다라는 점에서 그 타격이 좀 큰 것 같은데 이게 뭐 단순한 우연일지 아니면 또 이제 준비 부족이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이제 기자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네, 아무래도 이게 우승팀이 가장 마지막까지 경기를 치르잖아요. 실전을 치르고 게다가 포스트 시즌은 물론 뭐 기아는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해가지고 한국 시리즈를 5경기만 치렀지만은 어쨌든 포스트 시즌은 굉장히 체력 소모가 크고 선수들이 집중도가 커요. 추워요. 춥기도 추워. 그렇습니다. 네. 춥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때는 몰라도 그때 경기를 할 때는 몰라도 그 이후에 좀 후유증이 따를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고 게다가 또 우승팀은 온갖 또 무슨 행사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새 시즌을 준비하는 게 살짝 뭐 어렵다 이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떤 좀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좀 대비하고 이런 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요. 그런 부분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. 어쨌든 뭐 기아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LG도 사실 그런 과정을 거쳤었거든요. LG도 우승하고 나서 그 다음 시즌에 일부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고 그 뎁스가 또 그 대체하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주전 선수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힘들고 그게 가장 먼저 떨어진 게 장타력이거든요. 그러네요. 결국 그래서 LG가 거기에
굉장히 큰 교훈을 얻어서 이번 시즌에 어마어마하게 또 이 뎁스 보강을 하지 않았습니까? 뭐 정철원이 아니죠. 김강률이라든지 뭐 심창민 선수 아직은 안 나오고 있지만은 이런 선수들을 보강을 하면서 어떤 뎁스를 강화했기 때문에 기아도 어찌 보면 그런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. 아마 기아 프런트라든지 코칭 스태프도 지금의 상황을 많이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고 아마 다음 시즌을 먼저 미리 좀 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그렇습니다.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워낙에 이제 프로야구 또 늦게까지 하고 또 이제 144경기 좀 많은 일정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때에 뭐 휴식 기간을 충분히 갖는다고는 하지만 이게 또 이제 다음 시즌 준비하고 또 개인 훈련하고 또 이러다 보면 또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71경기 정도 뛰면은 사실은 무리가 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. 게다가 71경기만 던진 게 아니잖아요. 곽도기 선수는 거의 이 한국 시리즈에서 거의 뭐 매일 그쵸. 던지다시피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곽도기 선수 좀 빨리 잘 회복을 해서 한국 야구에도 보물 같은 선수이기 때문에 좀 잘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날 슬프게 하느님 대졸 선수에 비해서 몸이 성장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 어린 나이에 많은 게임을 던져서 또 그런 것 같기는 해요. 이런 얘기도 또 해주셨습니다.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 이제 대졸로 드래프트 되는 선수들이 이제 거의 없어졌잖아요. 근데 그렇습니다. 이제 뭐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졸 선수들, 대졸 한 2학년 때쯤에 이제 드래프트 돼가지고 그때부터 마이너리그 몇 년 거치고 이제 올라오는 게 이제 보통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선수 풀도 얕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결정적으로 이제 군대 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. 이 문제를 사실은 좀 이제 외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일찍 1군 무대에 데뷔를 하고 좀 이제 빨리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 던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부상을 더 많이 불러오는 원인이 아니겠느냐.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저희가 채팅창에서 쭉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뭐 고졸 선수들, 대졸 선수들이 사실 이 경기를 소화하는 그 한 시즌에 뭐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경기 수가 좀 적긴 적어요. 네. 아무래도 주말 리그가 위주가 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물론 그게 선수들이 뭐 혹사하는 데 있어서 막아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프로에 왔을 때 갑작스럽게 또 그런 많은 경기를 소화하다 보면은 몸에 무리가 오는 것은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. 그렇습니다.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박찬호 선수도 도루 중에 부상으로 이탈했다가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. 지금 타율 1할 8푼 8리 아직까지는 또 궤도에 오르지 못한 모습이고요. 김선빈 선수도 종아리 근육 부상으로 이탈. 지금 중심 내야진 3명 김도영, 박찬호, 김선빈 선수가 또 이제 빠졌다가 뭐 돌아온 선수도 있고 아직 못 돌아온 선수도 있다라는 거. 요건 사실 기아 입장에서는 최악의 그림에 가깝습니다. 곽도규 선수의 이탈로 지금 불펜에 구멍이 뚫렸고 김도영 선수 복귀 늦어지고 있고 변우혁, 위스덤 선수를 또 1루와 3루 외야로 돌리는 또 이제 복잡한 전술 구상이 또 필요해진 상황이기는 한데요. 이 박찬호 선수의 타격 침체, 김선빈 선수의 이탈까지도 겹치면서 이범호 감독이 머릿속 굉장히 또 복잡할 것 같습니다. 거기에다가 저도 이제 어제 댓글로 본 건데 비시즌에 이제 이범호 감독이 유튜브랑 이제 뭐 방송에 출연한 게 25개가 된대요. 그걸 또 이제 다 세워가지고 이제 답답한 마음에 또 이제 얘기를 하셨었던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또 이제 비시즌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많다 보니까 이게 성적으로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뭐 한 거냐 이런 얘기들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까 김영웅 선수 얘기하고도 좀 비슷한데 이게 사실 우승팀 감독이면 당연히 그런 우승에 대한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원하는 팀이 많거든요. 저도 인터뷰를 했었는데요. 뭐 저도 굉장히 바쁜 일정 쪼개가지고 그 이범호 감독 정말 진짜 어디 급하게 와가지고 다시 인터뷰하고 다시 또 다른 일정 방송국 가고 그러니까 그만큼 원하니까 한 거고 뭐 이범호 감독이 내가 방송하겠어요, 내가 방송 많이 할래요 그건 아니잖아요. 워낙 그다음 기아의 우승이 화제가 됐었고 많은 팬들이 기아의 우승의 비결에 대해서 궁금해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좀 이범호 감독한테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고요. 이제 좀 더 지켜봐야죠. 네. 그렇습니다. 뭐 케미님 말씀처럼 또 이제 국제 대회 이제 시즌 끝나고 나서 또 국제 대회도 또 했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때 추가로 또 이제 뛰었었던 맞아요. 네, 것들도 곽도기 선수도 또 프리미어 12까지 출전했었죠. 맞습니다. 이 프리미어 1, 2 같이 나갔던 선수들도 사실은 좀 이제 지쳐 있었던 거를 또 생각을 해보면은 확실히 또 이제 시즌 끝나고 하는 국제 대회 혹은 이제 야구가 이래서 A 배치가 좀 활성화가 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. 투수들 입장에서는 WBC 같은 경우에도 이게 3월에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. 투수들을 한 달 빨리 컨디션을 올려야 되는 거에 또 부담을 느껴서 메이저리그 선수들 중에서는 참가 안 하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3월에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시즌 끝나고 11월에 하거나 이러면은 선수들이 또
또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데에도 해당 시즌을 준비하는 데에도 확실히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기아 타이거즈가 1강으로 꼽혔었던 데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. 시즌 초반부터 위기가 찾아왔고 또 예상 외로 많이 또 뒤처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기아 타이거즈의 전력, 전체적인 전력, 뭐 부상자들이 돌아오기 때까지 잘 버티면 그 이후부터 또 이제 좀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그리고 합니다. 아직 시즌 한 달밖에 안 됐고 한 달도 안 됐고요.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공백이 생겼을 때 또 이렇게 새로운 스타들이 나오는 그런 것도 좀 기대하고 맞아요.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곽도기 선수 사실 뭐 이 입단할 때부터 막 주목받고 막 스타고 뭐 정현우나 뭐 이런 선수들처럼 막 이렇게 주목받은 선수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렇게 곽도기 선수도 시즌을 치르면서 경험을 쌓으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등장한 거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이제 제2의 곽도규 또는 뭐 제2의 김도영 이런 선수들을 찾는 것도 이제 그런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.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지켜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어쨌든 기아 타이거즈 팬 여러분들께서도 또 이제 당분간 조금만 또 이제 기다려 주시면 더 어떨까 생각해 보면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